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부 보조 등에 의한 취득부터 보겠습니다. 이 정부 보조는 지금 현재 명칭은 정부 보조금이고 예전 명칭은 국고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이라고 썼던 이름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정부 보조금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부 보조 등에 의해서 유형 자산을 무상으로 또는 공정 가치보다 낮은 재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는 항상 공정 가치로 적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 등은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 자산의 내용 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액과 상기하고 그 다음에 이 자산을 처분할 때 그 잔액을 처분 손익에 반영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순서대로 좀 보십시다. 자, 1년도 11월 3일 날 정부 보조금 1,000원을 보통예금에 입금이 돼요.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정부 보조금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온대요. 그러면 보통예금에다가 돈을 1,000원을 집어넣고 이때 쓰는 이름이 정부 보조금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좀 성격이 좀 특이해요. 뭘 하라고 돼 있냐면 일단 이게 취득했잖아요. 이게 무슨 부채가 아니라 저기 보통예금이라는 저 자산에 보통예금에 차감하는 형태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간단하게 그리면 예를 들어서 자기 보통예금이 한 5,000원쯤 원래 있어요. 이쪽에 뭐 부채나 자본이 있었겠죠. 양쪽이 일치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면 보통예금이 얼마로 바뀌냐면 6,000원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얘가 오른쪽에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라 이 정부 보조금은 저 자산 밑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보고를 합니다. 요 밑에 정부 보조금을 만들어 그런데 음수로 빼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돈만 표시가 되라는 거지. 이 저 돈은 네 돈이 아니지 않냐. 나라에서 공짜로 준 거니까 자산을 늘리지 말고 받은 자산에 바로 차감하는 형태를 일단 보고합니다. 그래서 해설 보시면요. 정부 보조금은 기계장치를 이제 사려고 했는데 취득할 목적이 기계장치예요. 그때까지는 보통예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보고합니다. 그 결국은 우리 책에서는 이제 1,000원 받았는데 1,000원 없애가지고 0원인 것처럼 없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년도가 됐는데요. 2년도에 기계장치를 취득을 해요. 그러면 이제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되겠죠. 기계장치 얼마짜리를 사냐면 5,000원짜리를 삽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돈이 5,000원이 나가요. 5,000원 내보냈죠. 그리고 나서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위에서 취득 원가에서 빼래요. 취득 원가에서 빼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잡혀있던 이 정부 보조금이 돈 받았을 때는 그 받은 자산에서 차감을 했는데 이제 기계장치를 취득했죠. 그럼 이게 이제 빠져나가. 이거 없애버려요. 정부 보조금을 없앱니다. 이렇게 없애건 얘는 지금 요걸 없앤 거예요. 보통예금 차감하는 얘를 없앤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뭘 적냐면 정부 보조금이라고 다시 만들어요. 1,000원. 얘는 이제 어디서 차감하냐면 요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기계장치 차감이야. 돈 받았을 때 그 받은 자산에서 뺐던 이 금액을 이제 실제 썼잖아요. 그럼 이걸 없애버리고 이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이렇게 보고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 있던 이 돈이 없어지고 없어졌죠. 정부 보조금도 없어지고 돈은 5,000원 날라갔으니까 이게 이제 1,000원만 남았겠네요. 그리고 이제 기계장치가 생길 텐데요. 봅시다.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는데 기계장치가 얼마짜리냐면 5,000원짜리야. 보통예금에서 돈 나갔고 이 정부 보조금 여기 생긴 게 오른쪽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붙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정부 보조금 이제는 기계장치에서 차감하는 정부 보조금이 1,000원 이렇게 붙어. 그래서 얘를 빼. 그래서 얘가 4,000원인 것처럼 이렇게 보고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겠죠? 원래 지 돈으로 샀으면 기계장치가 5,000원짜리잖아. 근데 일부에 1,000원은 나라 돈으로 산 거기 때문에 이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라는 표현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겼을 때 받으면 그 받아갖고 갖고 있는 자산에서 빼가지고 자기 게 아닌 것처럼 하고 진짜 이 기계장치에서 취득을 하면 그 기계장치에서 차감하는 이름을 써서 이 돈은 없애고 그 밑에서 또 다시 빼고 이렇게 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볼게요. 그럼 이제 2년도에 샀으니까 2년도 12월 30일 날 이제 감가상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 기계장치를 5년에 상각을 한대요. 연초에 샀으니까 12달 다 상각하시면 되겠네요. 5,000원짜리의 감가상각비를 잔존가치가 없고 정액법을 쓰면 1,000원씩일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겠죠. 감가상각비 5,000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5,000원. 자, 이렇게 하고 딱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요거 이제 요거 있죠. 요거를 요 감가상각비하고 상계하래. 그 감가상각비를 없애고 요걸 이쪽으로 없애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없애냐면 이게 지금 감가상각 해야 될 감가상각비가 얼마예요? 너 뭐하냐 지금? 1,000원인데 1,000원이죠. 자, 그래 감가상각비 이제 계산할게요. 감가상각비가 1,000원이야. 근데 이건 자기 거의 자산이었으면 자기 것이 다 비용이 되는 게 맞지. 근데 이 중에 감가상각 자산의 일부가 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얼마니? 5,000원입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 아니죠. 정부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1,000원이잖아. 즉 5분의 1은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도 5분의 1이 감가상각비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를 일부 취소시킵니다. 200원. 그리고 지금 이쪽에 잡혀있는 이 정부보조금을 차감시켜요. 200. 요건 요 금액을 없앤 거예요. 기계장치에서 차감했던 기계장치 차감 항목인 정부보조금을 없애요. 그럼 이제 요 상태에서 재무상태표를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계장치가 원래 5,000원짜리야. 그리고 정부보조금이 밑에 붙어있죠. 그 정부보조금이 1,000원 이렇게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감가상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원 생기죠. 그럼 여기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원이 생겨서 얘도 뺄 거고. 근데 생겼던 정부보조금 200원 없앴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800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회계 처리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감가상각비를 다 계산을 하고 감가상각비에 상계하려니까 요거 요렇게 빼고 그 금액만큼을 정부보조금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감가상각비가 800원씩만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 돈이 아니니까 다. 그게 바로 거기서 아까 봤던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거쳐서 감가상각액과 상계하십시오. 시험에서 나오면 이걸 따로 하지 말고 바로 이걸 이렇게 줄이면 되죠. 줄이는 건 따로 할게요. 자, 그래가지고 3년도가 또 됐어요. 3년이 되면 똑같겠지. 이제는 이제 감가상각비 줄여서 할게요. 800원, 정부보조금 200원 없애버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1,000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겠어요? 감가상각 2번 했죠. 그럼 이제 여기 빼는 금액이 2,000, 남아있는 정부보조금은 600 이렇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돈 받아가지고 생길 때는 그 자산 밑에서 빼다가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하고 상계해서 정부보조금이 조금씩 없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언제 이게 정리가 되냐면 이 자산을 내다 팔아버렸을 때, 이 자산을 내다 팔 때 처분 손익에 반영하라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 년도에 이걸 내다 팔게요. 이제 지금 요 상태에 있는 건데 요렇게 있는 거죠. 2,000 붙어 있고 여기가 1,000에서 800, 600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걸 뺀 금액이 이제 장부 금액이 되겠죠. 자, 요 자산을 내다 팝니다. 다섯 번째. 자, 4년도에 이 자산을 3,000원에 내다 팔아요. 그럼 이제 기계장치를 빼야 되겠죠.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를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붙어 있던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합니다.
처분 시에 상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2,000원만 없애버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바로 돈 받아서 처분 손익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남아있는 정부보조금 지금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거 다 빼. 없애버려. 정부보조금 600원 남아있죠. 그리고 얼마에 팔기로 했냐면 3,000원에 팔기로 했어. 현금 3,000원. 그리고 이제 요 양쪽의 차이를 채우면 되겠죠. 5,000원짜리 5,600원이에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600원이 되도록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처음부터 끝까지 답니다. 정리할게요. 일단 정부보조금을 받으면 우리 통장에 돈이 들어왔겠죠. 그 자산, 이게 통장이든 뭐 보통예금이든 뭐 다른 자산이든 그 받은 자산에 바로 밑에 번호, 아니 바로 밑에 번호가 아니라 차감하는 형태의 계정 과목을 쓰셔야 돼. 이걸 출제하려면 이 정부보조금이라는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출제할 수 있겠죠. 보통예금이 103번이면 이걸 출제한다면 얘는 104번에다가 만들거나 이름은 정부보조금 이렇게 만들고 관계난 또 이 계정 과목의 특성에다가 차감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에다가 103번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게 딱 빼서 이렇게 보고가 되는 거야. 마치 매상매출금 밑에 충당금 109번 붙어서 차감 이렇게 하듯이. 그리고 나서 이것을 자산을 취득하면 그 자산을 잡고 이걸 다 없애고 이 자산이 만약에 기계장치가 206번이면 207번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붙어 있죠. 바로 밑에. 그럼 208번을 고쳐 차량분방인데 그걸 고치거나 아니면 저 밑에 가서 다시 정부보조금을 만들어. 딴 번호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것도 차감이라고 걸고 이것과의 관계는 206번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놔서 이 번호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애고 이 번호를 쓰고.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1년치가 나왔을 텐데 이걸 다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정부보조금을 감가상각비에 상계하려니까 그 금액 전체의 감가상각비에 감가상각 대상 금액 중에서 정부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 5,000원짜리 샀는데 1,000원이 정부보조금이니까 5분의 1만 감가상각비가 네게 아니다. 줄여라. 그래서 그만큼을 정부보조금을 없애라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그런 일을 해요. 끝까지. 그래서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다가 이걸 내다 판다고 이제 그럼 내다 팔 때 취득가액 제거하시고 상각누계액을 제거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남아있는 정부보조금 마저 없애고 처분손익에 반영하려니까 그리고 돈 받고 나머지를 양쪽을 채워서 끝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팔지 않으면 뭐 감가상각을 5번 다 해버리면 끝나겠죠. 그 정도가 정부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의 출제 범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14번 제조 설비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3억 원, 3천만 원이 통장으로 수령합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3천. 이때 쓰는 이름이 정부보조금, 예전 명칭은 국고보조금, 정부보조금 이름이 여러 개 있죠. 정부보조금을 수령했을 때는 이 해당 자산의 차감 항목, 그래서 보통예금의 차감 항목으로 104번에 등록이 되어 있네요. 아무 이름이나 막 쓴다는 게 아니죠. 나중에 이제 기계장치를 어떤 설비장치에 또 정부보조금이 붙어 있는데 그때는 그 자산 취득했을 때 갈아 끼우는 의미. 이 정부보조금을 이 정부보조금으로 지금은 정부보조금 받았을 때니까 그 받은 자산의 차감 항목을 사용합니다. 15번 산업자원부로부터 자산취득 조건의 정부보조금 1억 원을 지원받아 보통예금에 입금합니다. 보통예금에 1억. 대변에 20%는 당해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경우에 3년 거치 후에 3년 분할 상환할 의무가 존재하고 80%는 상환 의무가 없어요. 상환 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시고 산업자원부 금액은 20%니까 2천만 원은 부채로 만들고 나머지는 이 자산의 차감 항목 정부보조금 바로 밑에 번호 또는 뭐 다른 번호에서 그 보통예금이라고 걸려 있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네요.